네, 자, 앞선 시간 계속 이어서 이제 펌프용 전동기의 출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출력을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말로 동력이라고도 하고요. 뭐 전력이라고도 해서 다 같은 말들인데, 칩을 한번 잠깐 볼게요. 그 펌프실에 가서 소방용 펌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펌프실에 가면 밑에 방진 가드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단 부분에 이제 보통 흡입축 배관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흡입구법 수조로 연결되고요. 요 마지막 단 부분에 이렇게 이제 토출축 배관이 설치가 돼요. 지금 이 그린 펌프가 이제 기계 쪽에서 보면 3단 펌프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 횡축 펌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모터가 이렇게 눕혀져 있는 상태, 이걸 횡축이라고 하게 되고, 이 안에 있는 임펠러가 3개 있어서 이제 3단 펌프라고 하게 되고, 관련된 기계적인 부분들은 이제 기계 분야에서 공부를 하시는 부분인데요. 펌프실에 가서 펌프를 보면, 요 안쪽, 요 자리에 보면, 요 안쪽 뒤편 쪽에 보게 되면 명판이라는 게 있어요. 명판. 명판에 보면은 QHP 3개가 이제 찍혀져 있게 되고, 제조사 이름도 막 있고 합니다. 근데 이제 Q라고 하는 요 값의 자리에 보게 되면, 뭐, 500 LPM. 그러면 이제 500리터 퍼민짜리. 이렇게 요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전격 토출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H 자리에 보면 뭐 80m 이렇게 찍혀져 있습니다. 미터. 요걸 우리가 이제 전격 토출 압력이고요. 또는 전격 토출 양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소방기계공학에서 보통 계산 문제 풀 때 토출량 구하고 양정 구하고 동력 구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 자리에 이제 뭐 20kW가 찍혀 있다든지 혹은 뭐 25HP가 찍혀 있다든지 찍혀 있습니다. 그럼 요 수치들이 뭐가 되는 거라고요? 동력 또는 전력의 개념이 돼요. 자, 그런데 요 펌프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펌프에 붙어 있는 요 동력이 있고요. 또 모터에도 보면 똑같이 뭐가 있다, 이렇게. 명판이 있어요. 모터에도. 근데 모터에 보게 되면 INP가 보통 찍혀져 있거든요. 그럼 I가 전격 전류, 소비 전류에서 뭐 20A용, 10A용 있고, N이라고 하는 게 전격 회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3700 RPM이 찍혀 있어요. 분당 회전수가 찍혀 있게 되고, 요 P 자리에 들어가는 자리가 뭐 25 또는 뭐 킬로와트 돼 있고, 30 HP 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게 됩니다. 수치들이. 그러면 얘도 뭐가 되는 거고요? 동력이 되고, 얘도 동력이죠. 그죠? 둘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요 모터에 있는 요 수치가 현장 가보시면 펌프에 있는 요 수치보다 무조건 커요. 얘 수치가. 왜냐면은 이 모터가 누굴 돌려주는 거다? 펌프를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동력이 얘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보게 되는 건 두 가지 동력이 있어요. 축동력과 모터 동력. 이렇게 두 가지 동력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동력의 종류입니다. 동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동력을 우리 전기에서는 뭐라고 하는 것이고,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기계공학에서는 동력이라고 했던 겁니다. 같은 거예요. 둘 다 기호는 뭐가 되고요? P죠, P. 그래서 이걸 우리가 출력이라고도 하고, 전력이라고도 하고, 동력이라고도 하는데, 소방기계공학에서는 동력이라는 용어를 주로 쓰고 있고, 소방전기에서는 전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들입니다. 자, 이 동력이라고 하는 부르는 것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동력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력 종류에서 뭐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동력의 종류, 그걸 우리가 사용되는 전력은 세 가지로 전달 동력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축동력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수동력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제 지금은 제가 동력의 종류로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전력에서는 이제 우리가 교류 전기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피상과 유효가, 무효가 있었다고요. 이제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은 이제 유효분을 구분할 거예요, 지금. 유효분. 유효분을 쓰는데, 그 유효분에 해당되는 개념 자체가 뭐가 있다고? 유효분에 해당되는 개념이 전달 동력과 축동력과 수동력이 있다고요. 근데 전부 다 P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건 킬로와트를 구하는 공식으로 설명을 좀 드려 나갈 겁니다. 근데 이 중에 제가 설명드릴 건 일단 먼저 요거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전달 동력이 최종 동력 값이고요. 요걸 우리가 무슨 동력이라고 또 부르냐면 모터 동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아까 좀 전에 그림에서. 그러면 이 축동력은 무슨 동력이 되는 거라고? 요게 펌프의 동력 값인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수동력은 내서 이 숫자는 무슨 숫자일까요? 요 숫자는 물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건 순수하게 물이 요구한 동력인데 사람이 직접 손수라는 의미로 이해하셔도 돼요. 수동력은 사람이 직접 물을 퍼가지고 막 나를 때 소비되는 동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 동력을 우리가 수동력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펌프를 쓰니까 펌프의 동력이 생기겠죠. 그죠? 펌프가 요구하는 동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럼 이 수동력보다 펌프의 동력이 더 클까요? 작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직접 물을 퍼다 막 날랐을 때 필요한 동력 값입니다. 힘 곱하기 거리 막 계산해가지고 나오는 동력. 근데 이 펌프는 펌프를 쓰기 때문에 이 펌프가 요구하는, 펌프가 필요로 하는 동력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이 펌프를 돌려주기 위해서 모터가 요구하는 동력이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물이 요구하는 동력, 펌프가 요구하는 동력, 모터가 요구하는 동력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동력 수치가 제일 작게 필요한 건 뭘까요? 네, 수동력인 거예요. 이건 순수하게 딱 물이 요구하는 딱 값이 있다고요. 그런데 펌프가 요구하는 동력은 얘보다 조금 더 커야 돼요. 왜? 기계 장치를 쓰니까. 기계 장치는 항상 뭐가 발생한다고요? 손실이 발생하고 효율이 발생하니까 동력이 좀 더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얘보다 얘가 더한 거예요. 다시 좀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잡고 계시면 되고, 지금 제가 설명드릴 건 제일 마지막으로 모터가 요구하는 동력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동력 구하는 공식이 뭐죠?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102 효율 N 분의 갈 Q H K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께서도 일단 이렇게 외우시기 맞아요. 일단 저하고 요렇게 외우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실기 시험이라든가 필기 시험에서 소방 전기 분야 같은 경우에 시험 칠 때에는 요 공식 말고 다른 공식을 쓰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좀 이따가.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뭐 소방 관리사 과정이나 기술사 과정까지도 대부분 시험 문제에서는 요 공식을 주로 쓰고 있거든요. 동력 구하는 공식이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요 공식을 주로 많이 쓰고 있어서 자, 요걸로 지금 설명을 앞으로 좀 드러나갈 건데. 자, 요게 이제 뭐 구하는 공식이라고요? 모터 동력, 전도 동력 P 킬로와트 구하는 공식이라고요. 그래서 102N 분의 RQHK.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요 R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요게 뭐냐면, 물질의 비중량이라고 합니다. 비중량. 감마라고도 한다고 했죠. 그죠? 우리 뭐, 원론식에 나오는 부분인데, 비중량이라고 해요. 감마. 근데, 물을 쓰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겠다? 물의 비중량이 들어갑니다. 다른 액체를 썼을 때는 다른 액체의 비중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을 사용하는 펌프일 때는 여기에 물의 비중량이 들어갑니다. 물의 비중량이 얼마냐면 1000kg 포스 퍼 메타 삼승이 들어가게 돼요. 요 자리에. 물의 비중량으로. 물의 밀도가 얼마죠 하면은 1000kg 퍼 메타 삼승입니다. 근데 물의 비중량 역시 1000kg 포스 퍼 메타 삼승. 또 뉴턴으로 하면 9800 뉴턴 퍼 메타 삼승인데, 일단 여기에는 킬로그램 포스 퍼 메타 삼승의 단위가 들어가고요. 뒤에 곱하기. 자, Q에 들어가는 값은 어떤 수치가 들어가겠죠. 그죠? 수치가 들어가고 미터, 이건 삼승 퍼 세크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수치, 메타라고 하는 양정이 들어간 자리, H는 양정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자, 요거 두 개는 소방 기계 분야에서는 계산을 해서 구하는 값인 거고요. 소방 전기 분야에서는 조건에 제시되는 값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102가 있고요. 자, 곱하기. 여기 들어가는 걸 우리가 효율이라고 부릅니다. 요걸 효율이라고 불러요. 에타 자리를. 그래서 예를 들어 80%다라고 하면 뭐가 들어가고요? 0.8이 들어가고, 뭐 70%다라고 하면 0.7이 들어간 자리입니다. 그리고 뒤에 곱하기, 요 K는 전달 개수라고도 하고, 또는 여유
율이라고도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K가 1.1이다, 뭐 1.2다, 뭐 이런 조건들을 주게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여러분께서 일반적으로 외우실 때 모터의 경우에는 1.1 그리고 엔진의 경우에는 1.2 요건 참고로 안 구하시면 되는데 조건 줍니다 원래 보통. 자, 그럼 여기서 얘는 단위가 없는 무슨 수라고요? 무차원수예요. 요것도 당연히 단위가 없는 무차원수입니다. 자, 근데 위에 단위를 보면 1000에다가 어떤 수치를 곱하고 수치를 곱하면 수치가 나와요. 근데 요거 단위가, 요거 세 개를 곱해보게 되면 단위가 뭐가 나오냐면 킬로그램 포스 미터 퍼 세크가 나오게 됩니다. 단위가 보니까 미터 소고 되죠? 킬로그램 포스 미터 퍼 세크 되는 얘기죠. 요게 기계공학에서, 이게 소관 기계공학에서 힘 곱하기 거리 나누기 시간의 개념으로 얘가 곧 동력이에요. 이 단위 자체가 그냥 뭐라고요? 동력이에요, 동력. 이걸 중력 단위 동력이라고 하는데 킬로그램 포스 메타 퍼 세크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힘 곱하기 거리 나누기 시간의 개념으로 요걸 동력이라고 보게 됩니다. 뭐 참고지만은 킬로그램 포스 메타 퍼 세크가 뭘로 될 수 있냐면은 뉴턴 메타 퍼 세크가 될 수 있거든요. 킬로그램 포스와 뉴턴이 바뀌어져요. 그럼 얘가 다시 뭐가 돼요? 줄 퍼 세크가 되잖아요. 줄 퍼 세크가 뭐니까? 와트니까. 얘는 다 동력. 동력이면서 전력인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얘는 어떤 수치가 나오게 되고 킬로그램 포스 메타 퍼 세크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구한 건 뭘 구했다고 했어요? 공식은. 킬로와트를 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요 102가 뭔가 숨은 뜻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2가 뭘 뜻하는 거냐면 1kW는 102kg 포스 메타 퍼 세크하고 같은 값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건 암기. 밑에 참고로 변환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1kW는 1000W입니다. 요거는 1000줄 퍼 세크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고 계시죠? 그럼 여기서 1000, 이게 뉴턴 메타 퍼 세크가 되고요. 이거를 갖다가 킬로그램 포스 메타 퍼 세크로 바꿔주면 9.8분의 1로 수치가 줄거든요. 그래서 이게 102가 나오게 돼요. 맞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요 두 개는 뭐 한 거다, 이렇게. 1kW가 102kg 포스 메타 퍼 세크가 뭐하다 같다. 이걸 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 분모 자리에 뭘 넣은 거예요, 지금 분모에다가. 102를 넣으면 무슨 수가 나오더라고요? 킬로와트 수가 나오더라고요. 102를 안 넣으면 뭐가 나오는 것이고, 그냥 킬로그램 포스 메타 퍼 세크 값으로 나오는 것이고, 102를 넣으면 킬로와트 값으로 나오더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102n분의 RQHK를 한 거예요. 자, 요건 조금 밑에 있는 요 부분은 뭐 변환 과정이니까 지우도록 하고요. 이건 크게 의미 없고요. 요거는 어차피 같은 값이로 요걸 외우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한 개 더 외울 게 HP가 있습니다. 이걸 호스 파워라고 하죠, 그죠? 마력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76kg 포스 메타 퍼 세크하고 같고요. 그다음 1P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것도 마력이에요. 근데 요건 영국 마력, 얘는 프랑스 마력입니다. 마력의 단위가 두 가지가 있는데 HP는 영국 마력, PS는 프랑스 마력이에요.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막 한창 막 그거 할 때 요 단위가 만들어진 건데 영국 말이 뭐인 거예요? 조금 더 커요. 그래서 프랑스 말보다. 그러니까 영국 마력은 말 한 마리가 끄는 동력이 얼마라고 측정되고요? 76. 근데 프랑스 말은 75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말이 끄는 동력을 갖다가 수치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1HP는 얼마와 같다? 76kg 포스 메타 퍼 세크가 같고 1PS는 75kg 포스 메타 퍼 세크 같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자리를 뭘로 바꿔놓으면, 바꿔치기 하면 76으로 바꾸면 무슨 수치가 나온다? HP. 75를 집어넣으면 PS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 쪽 시험 문제 때는 HP 수를 구하고 PS 수를 구하는 문제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공부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전기 시험에서는 킬로와트 말고 HP, PS가 안 나옵니다. 전부 킬로와트 수예요. 그러니까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이 공식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기계 쪽 공부하실 때는 HP와 PS가 시험에 나오니까 이 공식 먼저 공부해 놓고 여기다가 102를 빼고 뭘 집어넣으면 76을 넣으면 HP가 나오고 75를 넣으면 PS가 나온다라고 인지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동력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 교재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는데 뭐 타 교재들이나 어떤 전기 쪽 관련된 문제를 풀다 보면 요 공식보다는요. 요건 기계 쪽 문제에서 거의 주로 하시는 분들이 요 공식을 주로 쓰고 있고요. 또 관리사 기술사 시험에서는 대부분 다 교재들이나 서적들이나 학원계들이 다 요 공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급 교재까지 해서는 이 공식 말고 다양한 공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혼돈하실 부분이 있긴 한데 요 공식을 볼게요. 요 공식에서 바로 효율 n분의 9.8 QHK라는 공식도 같은 공식이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삭제돼 분모에 100이가 없어지죠. 그리고 여기가 1000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1000하고 100이 1000 나누기 102를 하면 얼마 나온다고요? 9.8 나온다고요. 여기 1000 넣고 100이 넣으면 9.8인 겁니다. 얘는 그대로 단위가 미터 3승 퍼 세크고 얘 단위가 메타인 거예요. 그럼 두 같은 공식이죠. 똑같은 공식. 그 다음에 또 효율 n분의 0.163 QHK라는 공식이 있거든요. 요때는 요 Q가 미터 3승 퍼 미인 단위가 들어갑니다. 요게 단위가 메타 그대로 쓰고 있고. 근데 단위가 지금 세크에서 민으로 바뀌었으면 몇 배 관계 나는 거예요? 60배 관계 나는 거죠. 그러니까 9.8이 60분의 1로 수치가 줄어요. 요걸 60 나눠주면 뭐 나온다고요? 0.163이 나와요. 그럼 세 공식은 다 뭐 한 거다? 다 똑같은 공식입니다. 다 똑같은 공식. 그래서 요 두 공식이 시중 서적에서는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이 두 공식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통. 근데 저는 이 공식을 안 쓰고 요 공식을 쓰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소방 전기 쪽 시험 문제에서는 무조건 물만 시험 나오거든요. 근데 소방 기계는 물 말고도 여러 유체들이 시험에 나와요. 그럼 그때는 당연히 해당 물질에 뭘 넣어야 된다. 요 자리에다가 그 물질의 비중량을 구해서 풀어야 됩니다. 물만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소방 전기 시험 문제는 무조건 뭐가 나오다 보니까 물이 나오다 보니까 요 공식을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물로 가정을 하고 푼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무조건 뭘 넣는 거예요? 천을 무조건 넣는 거예요. 근데 천이 아닐 수 있다고요, 원래. 물질들이 다르니까. 그래서 소방 기계 공부하실 때는 여러 가지 물질을 가정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중력가속도도 언급이 많이 될 것이고 비중량의 변화가 막 생깁니다. 근데 소방 전기공학에서는 그런 거 고려 안 해요. 고려하지 않고 그냥 풀기 때문에 무조건 물로 보고 그럼 여기를 무조건 뭘로 본다? 천을 본다. 그래서 여기를 계산해 보니까 미리 9.8 나오더라. 그럼 9.8 넣고 풀으니까 무조건 킬로와트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또 뭐가 나올 수 없어요? HP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공식은. HP나 PS가 구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 공식이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요 공식에서 요 자리에다가는 뭐 아무 조건 없을 때는 물이니까 뭐 하면 돼, 천 넣으면 되고. 근데 또 다른 어떤 다른 액체가 주어지고 주어지면 다른 걸 넣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102를 넣으면 뭐가 나오게 되고, 킬로와트고, 76을 넣으면 HP고, 75를 넣으면 PS라는 걸 딱 외워 넣으면 그냥 쭉쭉 풀면 돼요. 그런데 요 공식을 하게 되면 무조건 물로밖에 못 쓰고, 또 단위는 무조건 뭘로 나온다? 킬로와트가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그러면 여기 킬로와트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누기 0.746을 해야지 HP 수치가 나오게 돼요. 나누기 0.746. 네. 그리고 요 킬로와트가 나온 수치에다가 나누기 0.735를 해야지 PS 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뒤에 과정을 거쳐줘야 돼요. 단위 변환. 네. 그래서 HP 수가 좀 더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뭐 한 20kW였으면 보통 한 25마력 정도 나오거든요. 수치가. 그런 것처럼 끝에 가서 단위 변환을 한 번 더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게 요 공식이다 이거죠.
근데 시중의 전기 쪽 서적들은 대부분 다 요 공식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요 두 공식 중에 나와요. 얘는 거의 안 쓰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고 필기시험이라든가 저는 우리 소방 전기 실기라든가 이런 시험 문제에서는 요 공식만 쓰고 있습니다. 거의 주로 여기로 나오니까. 그런데 요걸 써도 상관없고, 그죠? 다 써도 상관없어요. 예, 그리고 소점 끝에 가서 차이도 바뀔 수 있습니다. 끝에 소점 자리는. 소점 자리는 항상 실기시험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5% 10% 정도는 이 소점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분들은 계산기 풀 때 뭐 하겠어요? 공학용 파이를 Shift 누르고 파이 눌러가지고 파이 딱 띄워놓고 풀면은 계산기가 뭘로 인식한다고요? 3.14, 1597에서 11자리인가 12자리를 고리해서 풀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파이 썼을 때. 그냥 계산기에다가 3.14 치고 곱하기 한다고 그냥.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산기 답이 자체가. 풀이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또 어떤 분들은 뭐 하겠어요? 공식 한번 써가지고 이 안에다가 모든 수치를 다 때려 넣어서 계산기 엔터 치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Q 따로 풀고 H 한번 풀고 R 한번 풀고 뭐 따로따로 풀어서 반올림 두 자리 했다가 요 수치를 집어넣고 푸니까 답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실기시험은 뭐다? 그 풀이의 과정, 여기에 뭐가 들어간 수치에 대한 개념, 요런 게 중요한 것이지 소점 자릿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걸 이제 실기시험 때는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일단 공식도 요 공식 쓰는 분도 있고 요 공식 쓰는 분도 있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엔지니어 계열은 항상 그렇게 푼 다음에 뭐가 있다? 여유가 있다. 항상 설계 시에 여유를 둔다. 안전율을 둔다. 요런 게 이제 엔지니어 계열이기 때문에 일단 정확하게 따지고 드는 개념은 서로 이제 조건을 얼마나 주냐에 따른 거죠. 뭐 소점 몇 자리까지 하시오. 풀이 과정은 이렇게 푸시오. 이렇게 막 조건을 막 자세하게 줘야지 모든 분들의 답안이 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똑같아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조건이 좀 미비하면 쓰시는 분들마다 답들이 조금씩 뭐 할 수 있다고요. 다를 수 있는 게 요런 기술 자격증 시험입니다. 자, 일단 요걸 우리가 이제 무슨 동력이라고 한다고요? 전달 동력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때 K 값 자리에다가 마지막 요 K 값 자리에다가 이제 모터의 경우는 1.1을 보통 쓰고요. 엔진의 경우 1.2를 쓰는데, 그럼 썼을 때 나오는 최종 그 동력이 해당 모터의 동력이 됩니다. 그럼 펌프 옆에 부터가 모터가 있다면 모터 펌프가 되고요. 펌프 옆에 엔진이 붙어 있으면 엔진 펌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끝에 있는 요 자리의 동력이 요거다라는 거죠. 그럼 그 앞에 그 펌프 쪽에 있는 동력이 무슨 동력? 축동력이 되는 것이고, 그럼 축동력에서 뭐만 빼주면 된다? K만 빠지면 돼요. 되겠죠? 수동력은 여기서 뭐도 빠진다? 효율도 빠지는 겁니다. 효율이 빠지는 거예요. 수동력은 그래서 효율이 무조건 몇 프로 보는 거라고요? 100%로 보는 거예요. 수동력은 효율 몇 프로로 보는 거라? 100% 보는 겁니다. 그래서 펌프를 쓴다는 건 소비하는 전력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펌프를 쓰는 개념은 소비, 전력 소비를 놓고 봤을 때는 안 좋은 거죠. 왜 안 좋은 거예요?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거니까. 효율이 100%짜리가 없거든요. 펌프 효율이 100%가 절대 안 나와요. 그러면 최대한 효율이 높은 게 좋긴 하지만 80%가 됐든 70%가 됐든 그 값은 분모에 들어간다고요. 효율은. 분모에 들어가니까 전력은 커지죠. 전력이 커지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전력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을 많이 써야 된다 이겁니다. 소비 전력이 커진다고요. 이 일을 하는데 전력이 그만큼 커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효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전력이 커지죠. 분모에 들어가는 소점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킬로와트가 커지잖아요. 그럼 그만큼 일을 하는데 돈을 더 많이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효율은 100%가 좋은 것이고 효율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되겠죠, 그죠? 수동력은 효율이 100%로 본 거예요. 근데 펌프의 동력 구할 때 밑에 분모의 효율 자리에는 해당 그 기계 효율이 들어가는데, 효율이 들어간다라는 개념 자체는 무조건 수동력보다는 동력이 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펌프 동력보다 모터 동력은 다시 또 뭐가 돼야 되고 또 더 커져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소비되는 전력이 많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제가 동력 설명 한번 드렸는데, 뭐 최종 정리 잠깐 하게 되면, 일단 동력 P, 킬로와트를 구하는 공식이 뭐죠? 라고 했을 때 102 효율 N 분의 요 감마 들어갑니다. 근데 감마가 보통은 1000을 써서 그런 거고 QHK예요. 근데 이때 이제 보통 여기 물을 쓴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효율 N 분의 9.8 QHK가 되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여기가 100이하고 여기 1000이니까. 그죠? 그럼 9.8이 되기도 하더라. 근데 이때 다시 또 효율 에타 분의
0.163 QHK가 되기도 할 수 있다. 근데 요때는 요게 단위가 바뀐다. 그래서 미터 삼승 퍼 민이 되고, 요때 Q는 미터 삼승 퍼 세크가 되고, 요때 Q도 미터 삼승 퍼 세크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H는 단위가 다 메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K는 전달 개수, N은 에타는 효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요 공식을 제일 많이 현장에서 쓰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요 공식을 좀 더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요 102를 76 바꾸면 HP, 75를 바꾸면 PS가 나온다. 근데 얘네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공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킬로와트가 나오게 되면 그 킬로와트 나온 수치를 나누기 뭐 했을 때 0.746을 했을 때 HP를 구해낼 수가 있고, 나누기 0.735를 했을 때 PS를 다시 구해낼 수가 있더라. 이런 개념도 한번 잡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교재에 있는 거 설명은 단순히 동력 설명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P는 6.12N 분의 이제 QHK 했을 때 Q가 밑에서 민 쓰는 건데, 요거는 굳이 보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다 같은 공식이에요. 이게 수치가 왜 다르냐고 하면 여기 Q가 이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효율 N 분의 QHK 이렇게 해서 9.8이 막 들어가 있었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0.163이 들어간 거예요. 0.163. 그러면 요거는 효율 N 분의 0.163 QHK를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그럼 요때 Q가 미터 삼승 퍼 민 들어가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 1이고 0.163이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똑같이 위에를 그냥 그대로 QH만 놓고 얘를 1로 본다 하면은 요게 뭐가 되면 돼요? 6.12가 되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공식이에요. 예. 6.12분의 1이 뭐니까? 0.163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 같은 공식, 뭐 굳이 의미 두실 필요 없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여기 Q는 뭐가 들어간다? 밑에는 세크가 들어갈 땐 요 공식. 요거 똑같은 공식인데 Q는 밑에는 민 들어가죠, 요 공식. 여러 공식이 많다 이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요 두 개만 좀 많이 쓰고 있더라. 요거 많이 쓰고 설명드리는 거고. 자, 그다음 이어서 이제 6번에 보시는 건 이제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동기 속도가 있고요. 동기 속도, 그리고 회전 속도가 있습니다. 동기 속도를 저는 이제 이론상 속도라고 하고요. 이론상 속도. 이 회전 속도가 실제 속도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기호가 NS라고 하고요. 요건 N이라는 기호를 씁니다. 요건 단위는 RPM입니다. RPM. RPM. 그러니까 RPM의 뜻은 1분당 회전수. 1분당 회전축이 회전하는 수입니다. 3000rpm이라고 하면 1분당 3000회전 뭐 이런 거고요. RPM. 그럼 동기 속도 구하는 공식이 뭐죠? 라고 하게 되면 P분의 120F. 그럼 회전 속도 구하는 공식이 뭐죠? 하면은 P분의 120F의 가로 열고 1-S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때 이제 P라고 하는 요걸 우리가 극수라고 하고요. 요게 이제 2극하고 4극용이 있어요. 보통 2하고 4가 나오게 됩니다. 시험에서. 2극, 4극. 그리고 F는 주파수죠. 전류 주파수. 헤르츠. 그래서 모터가 회전되는 원리가 그래요. 철심, 우리 쇠못 같은 게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쇠못이 있으면 쇠못을 가운데 두고요. 양쪽에 자석, 우리가 N극, S극이 있는 자석을 가지고 N극 갖다 대고, 이쪽에는 S극으로 갖다 댑니다. 이렇게 서로 극이 다른 걸로 갖다 대면은 이 철심이 왔다 갔다 서로 당기려고 하겠죠. 자석 사이에서. 요러다가 이 자석 두 개를 요건 요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싹 돌려주면 얘가 빙그르르 도는 거예요. 그럼 돌 때 중간중간 또 한 번 더, 또 한 번 착 해주면 또 휙 돕니다. 또 휙 하면 또 돌고. 요게 모타 원리입니다. 모타 원리. 그러니까 모타가 회전하게 되는 건 가운데 철심축이 있고요. 요 철심축 주변으로 뭐가 자기장이 생긴다고요. 그럼 자기장이, 요쪽은 자기장이 이 방향, 이쪽은 자기장이 이 방향이 돌면 얘를 이렇게 돌려주는 원리라서, 주변에 철심 코일을 박을 때 이 주변으로, 철심 주변으로 코일이 요렇게 한번 감아졌다가 밑으로 내려서 한번 감고
다시 한번 위로 올려 감고 밑에 내려 감고 이런 식으로 감아요. 그럼 이게 이극용입니다. 이극용. 철심 주변으로 극수가 2개. 여기가 N극, S극 개념을 만든 거죠. 그럼 사극용은 뭐 한 거고요? 양쪽 2개 더한 거. 동서남북 형태로 코일을 감아 놓은 건데 그걸 사극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극용, 사극용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시험 이제 노트 내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극수라고 하는데 시험 조건이고 뭐 하는 거? 주는 거. 맥극용이라고 조건 줍니다. 당연히 제품이 있어야 푸는 거니까. 그럼 극수가 들어가고 그럼 그 코일로 전류가 공급될 때 이 전류에 공급되는 전류에 뭐가 있을 거라고요? 주파수가 있다고요. 특성값. 권류 주파수. 그래서 우리는 극수는 이미 고정이잖아요. 모터의 극수는 이미 정해진 제품이거든요. 그럼 이 모터의 회전 속도를 우리는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가 있습니다. 뭘 조정해서? 주파수를 조정해서. 그래서 주파수를 조정하는 조정 장치들이 있어요. 모터에 보면 전기 투입될 때 주파수 조정 장치가 있거든요. 그 주파수 조정을 해서 회전 속도를 만들 수 있다고요. 더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론상 주파수가 들어가고 극수가 들어가면 나오는 그 수치가 뭐가 된다고요? 분당 회전수가 됩니다. 1분당 회전수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들어갔는데 뒤에 뭐가 붙더라 이렇게 1-S가 붙는데 요 S를 우리가 슬립이라고 하게 되고요. 보통 3% 내지 5% 값을 보게 되는데 이 슬립이라고 하는 게 손실률입니다. 손실률. 그래서 아무래도 회전을 시킬 때 회전을 충 돌리다 보면 초반에 조금 늦게 출발을 하게 될 것이고요. 실제로 나오는 회전 속도는 약간의 손실치가 있다. 그래서 그게 보통 3% 내지 5%를 봐서 여기는 뭐가 돼? 1-0.03, 1-0.05 뭐 이런 식이 들어가죠. 그럼 0.97 값이 나오잖아요. 실제 계산상에다가 0.97배 한 값 정도의 속도가 나올 거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 보시는 것처럼 동기속도란 이런 공식이 있고요. 회전속도란 뒤에 1-S를 곱하는 공식이 있다라는 거고 밑에 60Hz가 주어집니다. 요게 우리 F잖아요. F. 사극이라고 하는 게 P고요. 요거는 상을 말하는 거. 페이스 3개. 3상 유도 전동기가 전격 출력일 때 슬립이 5%였다면 이 전동기의 회전 속도는 하고 묻는 문제입니다. 그럼 극수 4분의 120 곱하기 60 해놓고 뒤에 곱하기 1-0.05 이렇게 한 문제죠. 그죠? 문제 조건 의미는 슬립 5%라고 하니까 이대로 풀어주면 되는 거죠. 1710 RPM 값이 나오더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9장 챕터까지 일단 내용을 한번 봤고요. 이어서 다음 챕터에 보시는 건 직류기, 동기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계속 우리의 전기 장치들에 대한 공부를 마무리하시는 부분이고요. 일단 계산 문제도 간혹 있긴 하지만 이제 거의 주는 좀 암기를 베이스로 하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기 시험에 또 좀 나오는 파트가 이 뒷 파트들이에요. 앞에 우리가 직류, 교류, 정전기, 자개 이런 파트들은 거의 순수하게 필기 위주의 시험 문제들이고 실기 때는 안 나옵니다. 우리가 교류 공부하고 임피던스 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실기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실기 시험에서 나오는 것들이 좀 전에 봤던 거, 회전 속도 구하고, 이런 거, RPM 구하고, 펌프 동력 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뭐 필수로 나옵니다. 펌프 동력 구하고, 이런 것도 이제 실기 때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어서 일단은 뭐 필기 대비도 되지만 실기를 대비하기 위한 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